이번 한국의 진돗개가 크게 주목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교실 책상 밑에 몸을 숨긴 한 학생이 겁에 질려 흐느낍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 FBI 저격수도 특수부대도 아닌 단 한 마리의 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날의 기적.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진돗개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나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계를 뒤흔든 우리 민족의 자부심, 진돗개가 왜 위대한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아동심리치료센터의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32살의 아동심리치료사로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겪은 제 자신의 상처 때문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내담자는 11살 마이클. 학교 폭력으로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죠.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이클이 낡은 목줄을 든 채 하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길에서 구한 강아지예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치료실에 동물을 데려오는 건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고, 게다가 그 개는 분명 길에서 데려온 유기견일 텐데. 하지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마이클의 모습에 바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마이클의 설명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개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케이팝이나 김치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아시아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기사가 떠올라 은근히 거부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돗개가 마이클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찼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처음으로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선생님, 사실 저는 매일 밤 무서웠어요. 학교에서 당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하지만 이 친구를 만난 뒤로는 달라졌어요. 밤에 제 방을 지켜준다고 창가에 앉아 있거든요. 마치 수호천사처럼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돗개는 마치 그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마이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특별한 치료 세션. 저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진돗개의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매주 진돗개와 함께 오는 마이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밤에 찾아오는 악몽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센터장인 스미스 박사는 제가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다른 치료사들도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데려오는 건 무책임하다며 수군거렸죠. 특히 힘들었던 건 제 오랜 멘토인 캐서린 박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개를 치료에 활용한다니.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특별한 무언가를. 마이클을 대하는 그 따뜻한 태도를. 이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진돗개의 이름을 정했다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희망이에요. 한국말로 호프라는 뜻이래요. 제게 희망을 준 친구니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진돗개, 아니, 희망이가 제게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제 믿어주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저의 편견은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한국의 개라서 유기견이라서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 특별한 동물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화가, 어떤 민족이 이렇게 영리하고 충성심 깊은 동물을 길러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닥칠 큰 시련 속에서 희망이가 보여줄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그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과 희망이가 치료실에 오는 날이면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희망이를 마주친 아이들은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희망이의 따뜻한 눈빛에 이내 마음을 열었죠. 특히 자폐 성향이 있는 토마스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브라운 선생님, 저기 희망이가 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해도 될까요?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만 앉아있던 토마스가 처음으로 다른 존재와 소통하려 시도한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이는 마치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각각의 아이에게 다르게 대응했어요. 활발한 아이에겐 함께 뛰어놀고 소심한 아이에겐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식으로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가 이렇게 섬세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동물의 직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토종견. 주인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며 뛰어난 지능과 상황 판단력을 가진. 자료를 찾아볼수록 신기했습니다. 한 민족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품종을 이어왔다는 것부터가 놀라웠어요. 게다가 단순히 키운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고스란히 새겨 넣었다는 점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호기심과 달리 센터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특히 부센터장인 로버트 씨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죠. 브라운 선생님, 당신이 데려온 그 개 때문에 다른 치료사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문 치료기관에서 길거리에 개를 데려와 치료에 활용한다니. 이건 정말 비전문적인 행동이에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문성, 객관성. 제가 배워온 모든 것들은 분명 지금의 제 행동과는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론 교과서에 없는 답이 진짜 답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마이클이 이제 학교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곧 밝혀졌죠. 하지만 전 너무 걱정돼요. 마이클이 그게 희망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겨우 세상으로 나오려는 마이클을 다시 움츠러들게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규정도 이해가 됐죠.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희망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치료견 훈련을 시작할게요. 희망이의 치료견 훈련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훈련사는 희망이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했죠. 이렇게 영리한 개는 처음 봅니다.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읽는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만에 희망이는 기본적인 치료견 자격을 획득했고 센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로버트 부센터장은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의사가 아닌 게 조련사가 된 것 같군요. 그의 빈정거림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희망이가 전국 치료견 인증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였죠. 로버트는 갑자기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솔직히 말하죠. 당신이 요즘 하는 행동들이 우리 센터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개를 이용한 치료라니, 이게 무슨 서커스입니까? 과학적 근거는 어디 있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내담자 제시카가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학대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였죠. 달려나가 보니 제시카는 바닥에 웅크린 채 자신의 머리를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망이가 조용히 다가가 제시카의 손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카의 울음이 멈췄어요. 희망이는 천천히 제시카의 곁에 누워 마치 어미개가 새끼를 감싸 듯 그녀를 감쌌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제시카가 희망이의 털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이런 변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졌죠. 어느 날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희망이를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센터가 동물원이 됐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로버트의 방해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희망이는 묵묵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집단 치료 시간에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서로 말도 섞지 않던 아이들이 희망이를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폭력적이던 아이들은 희망이 앞에서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희망이는 마법사인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알고 슬플 때 위로도 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센터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비과학적인 치료 방식으로 센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사회 결정을 앞둔 날 밤, 저는 희망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하지만 희망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오히려 희망이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로버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 검증되지 않은 외국 개체의 위험성, 센터의 신뢰도 하락 등. 그의 발표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반박할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알고 보니 새로 온 내담자 마커스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던 아이였죠. 다들 거짓말쟁이야. 날 도와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마커스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치료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하기에 바빴죠. 로버트도 재빨리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희망이가 조용히 마커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든 위험한 상황인데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커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죠. 비켜. 안 그러면. 마커스가 칼을 휘둘렀지만 희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마커스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커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는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켰고, 마침내 마커스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장면을 지켜본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희망이의 치료견 활동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센터의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왔죠. 로버트는 그날 이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시련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치료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었죠. 희망이는 늘 그렇듯 조용히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희망이가 불안한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희망아? 제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총소리. 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뉴스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그 끔찍한 학교 총기 사고. 그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 뒤로 숨으세요. 아이들을 구석으로 모으면서 911에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희망이가 갑자기 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제가 지킬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총을 든 사람은 믿을 수 없게도 예전 내담자였던 댄이었어요. 6개월 전 치료가 중단된 아이.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더러 괜찮을 거라고 했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데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아이가 어떻게 총을 구했는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니, 진정해요. 그만. 더는 말하지 마세요. 데니가 총을 겨누는 순간 희망이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데니의 팔을 물었어요.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됐고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데니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곁에 바짝 붙어서 마치 예전에 제시카를 달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몸을 맞댔습니다. 그러곤 총을 들고 있는 데니의 손등을 핥아주었어요. 데니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희망이는 재빨리 총을 멀리 밀어냈죠. 그리고는 다시 데니에게 돌아와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냥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데니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희망이는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켰고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데니를 지키듯 서 있었죠. 그날의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영웅 치료견, 총기 난사 사건 마가. 한국의 진돗개, 미국을 구하다. 언론은 연일 희망이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희망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데니를 공격하지 않고 감싸 안았다는 것. 그건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희망이가 가진 그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것도요. 총기 사건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어떻게 이런 판단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망이의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자 한국의 진돗개 연구팀에서 저희를 초청한 거예요. 브라운 박사님, 한국에 오셔서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센터의 허락을 받아 한 달간의 연구 휴가를 얻었죠. 희망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초현대식 공항, 빠른 대중교통, 어디서나 연결되는 인터넷. 특히 놀라웠던 건 도시 곳곳에 있는 첨단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연구팀장인 김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이미 AI 기반 심리치료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동물 매개 치료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진돗개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리 뇌의 공감 능력 부위가 특별히 발달해 있었어요. 위험 상황에서의 판단력도 탁월했고요. 미국의 치료견들과 비교 실험을 했는데 진돗개는 상황 판단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특히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개를 키운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동반자로 키워온 거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진돗개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진돗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가 특별히 발달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구가? 브라운 박사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깨어졌어요. 이곳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이가 보여준 그 특별한 능력들. 이제야 그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았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이런 깨달음의 순간도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구소에서의 일을 정리하며 센터로 복귀한 저는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 무언가 심상치 않았어요. 브라운 박사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새로 부임한 윌리엄스 센터장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정부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받지 않은 치료법을 도입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누가 이런 제보를? 문득 로버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다른 센터로 옮긴 뒤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외국 생물을 통한 치료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희망이의 치료 활동은 중단해야 할 것 같네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희망이의 검역 절차에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망이를 끌어안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정부 감사는 예상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매일같이 조사관들이 찾아와 서류를 들춰보고 아이들의 치료 기록을 검토했죠. 특히 희망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게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니면 그냥 과대 포장된 것 아닌가요? 조사관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희망이의 이야기가 한국 뉴스에도 소개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특히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문화유산이죠. 주미 한국 대사관의 문화담당관이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조사관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조사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개인가요? 미국에도 훌륭한 치료견들이 많은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렸어요. 노후화된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거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평소 공격성으로 문제가 되던 자페아 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순간 희망이가 움직였습니다. 무너지는 천장 조각을 피해 토미에게 달려갔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소라면 패닉에 빠졌을 토미는 희망이의 품에 안겨 침착하게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돗개만의 특별함입니다. 문화 담당관이 말을 이었어요. 단순히 위험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이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네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희망이의 치료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 지정하자는 거였어요. 미국과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로요. 브라운 박사님, 이제 아시겠죠? 때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도 배울 게 있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네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감, 그리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설렘 때문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문화 담당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매개 치료가 아니에요. 문화의 교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희망이는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었어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한민족과 함께 해온 지혜의 결정체. 그리고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다리가 된 거죠. 희망이와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IT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방법들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동료 심리학자가 감탄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환자 데이터 분석도 AI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이제는 바이오 산업까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의라는 문화였습니다. 물질적 발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거죠. 희망이가 가진 그 특별한 능력도 바로 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빠른 발전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의 발전은 종종 인간성을 희생시키며 이뤄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천년의 세월 동안 한민족과 함께 해온 진돗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진돗개 희망이와 에밀리 브라운 박사님을 환영해 주세요. 하버드 의대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한국의 진돗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 줄은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연구는 동물 매개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특히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현대의학과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희망이를 만났을 때의 편견, 그를 통해 배운 한국의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 여러분, 보시는 이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한 치료에서 환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대비 73% 향상되었어요. 특히 자폐증과 PTSD 환자들에게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났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 계신 한국의 석학들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시는 게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모여들었죠. 브라운 박사님,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이어온 지혜의 결실이죠. 저는 그저 그것을 현대의학의 언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일방적인 발전이 아닌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희망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깊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스타 박사님이 되셨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지만 동시에 1000년의 전통을 소중히 지켜온 나라예요. 그 겸손과 지혜가 있었기에 진돗개라는 보물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희망이가 제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싸울 것도 없다는 듯이 평화로운 모습으로요. 브라운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눌 차례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미국의 의료계를 바꾸고 두 나라의 가교가 되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T 강국을 넘어 이제는 의료, 바이오 산업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전통과 지혜를 잃지 않고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돗개가, 우리의 문화가 이제는 세계를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